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국은혜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적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정재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담당 조형묵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종구입니다. 지역개발 담당 이광영입니다. 도시재생 담당 김영도입니다. 역세권 개발 담당 서동수입니다. 예,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그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시고요. 예, 7페이지도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분야의 2035 양구군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이 계획은 그 2020 군 기본계획 후 목표연도하고 법적 재검토 시점이 도래가 되고 그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예, 3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기초조사, 단기간 협의, 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자문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예, 금년 7월 1일부터 그 군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 발주하고 기초조사, 공남 공공의 기관 협의, 군계획심의위원회 해서 내년 1월에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수막 지정기시대 교체입니다. 기존의 그 사전 인쪽에 있는 것은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접철식으로 해서 바람 불 때 내려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를 수취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첫 번째 차 없는 거리 개선인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중앙약국에서 중앙시장 입구 25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수렴하고 상가 관계자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해서 상가 관계자 2차 개별 수렴을 했는데 그때 그 73 상가 중에 47 상가라 해갖고 지금 최종적으로 1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상가 의견을 물은 후 2월 21일 예정으로 지금 공청회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4개소, 양한도로마트에서 양공업사, 리버파크 뒤 여학교 도로를 개설하고 동면에는 임당 1마을회가 납하고 동면사무소에 재포장을 하고 방산 현리에는 경로당 앞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 12월 13일 날까지 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금년이 마지막인데 작년까지 1차로 해대까지는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그 2차 비봉로하고 강공로 3차에 대해서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2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이제 우신 아파트하고 노도해관 입구는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충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이제 3월 해토가 되면은 이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군 광장 하드로마트 임당리 마을회관 세종호텔 현대연수 요거는 지금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 문제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그 승강장부터 1km의 10가구 이상이던 것을 800m에서 10명 이상으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 판단한 데가 5mm하고 상문도용 1위, 도사리 이렇게 갖고 지금 했는데, 도사리는 이제 주민들이 그 찬성을 해서 지금 12월부터 운행 중에 있고, 5mm하고 상문용 1위는 설명했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수시로 발굴해갖고 조사 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미착용 버스 노선 운행입니다. 저희 그 농어촌 버스가 총 비수익 11개, 벽지 6개, 총 17개 노선해가고 차량이 1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노선을 저희가 잡기로는 전원, 양록, 중앙, 터미널, 장례장까지 이렇게 해서 기존 버스 다니는 노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승하차 지점을 추가로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갖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3번 했고, 그래서 요 사업도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는 그 버스 단위할 요금이 있는데 요거가 병원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고 3월 중에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청년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그 금년 새로운 사업으로 갖고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게 동면하고 남면인데, 동면 후곡리, 팔랑 임당골 일원하고, 남면은 구암 대월 협석현 일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고 국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추진 계획은 이제 우리 2월까지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경기 양평이 좀 그 비교적 잘 운영이 돼서 거기 벤치마킹을 하고 3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 설명을 거쳐갖고 사업자 모집해갖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 단위 요금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 연간 그 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한 28만 7천,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달에 기본 요금이 1,200에서 1,400원으로 저희가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와 갖고 단일화 추진한 그 추진 실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산정 용역을 1월 13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 갖고 내년 단일화 했을 때 손실보장금을 당초 예산에 금년 2억을 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금액을 어차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 때문에 군정조정인을 개최해서 변경 주민 홍보를 거쳐서 버스 노선 변경 사기 승인을 받고 3월 1일부터 이것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당초에 2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받아보니까 한 6,300 정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노상 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요거는 그 평화주유소 뒤쪽에 택지 개발하면서 도로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 설치 구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이제 교소방서 협의하고 예고를 거쳐서 설치하고 3월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객운수 종사자 전신 난마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대운수하고 약 택시부에 각 1개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구입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금년도 사업은 10개를 해갖고 1억 6천을 계상을 했고요. 총 저희 그 5개 읍면에 181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그 현황 파악을 위한 그 공문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그 현지 조사를 해갖고 필요 가장 정말 절실한 지역부터 해갖고 10개를 하고 혹시 또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구시의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천이고 냉난방 시설하고 데트러시버 예방 시설, 화장실 개보수, 대합실 임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 날 사업주하고 의견 청취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문서가 나가서 지금 나간 상태고 들어오게 되면은 설계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택시 종량제 영역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그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갖고 안정적 유지를 위한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개인 택시 26대, 법인 14대, 총 40대가 있습니다. 2월까지 용역자 선정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택시 쿠폰제 확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그 군부대 장병에게 그 택시를 탈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떤 요 사업에 관련 어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인구 늘리는 그 인센티브 사업 고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60만 원이 되겠고, 요거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매 분기마다 저 쿠폰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는 5,000원짜리 60매, 우수는 40매, 작년은 20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51개 대대가 관내에 있는데, 아마 군부대 축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약간 사업을 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입니다. 요 사업은 그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갖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요 사업비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위반할 때 그 업체하고 협의할 때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한 군데서만 신청이 되면 된다는 게 받았는데, 실제로 외부 온 사람들은 양구에 와갖고도 신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검토를 해서 일단 좀 약간 보를 하고 그 성능이 개선이 되면 그때 아마 다시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교통지도 차량 및 단속 시스템 교첩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통 차량 지도 차량으로 하는 게 2011년 3월 달에 해갖고 운행 거리는 6만 5천 원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내의 어떤 그 다리를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기간은 내구년 도래가 돼갖고 교체 사유는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2,400, 단속시대 2천만 원 해갖고 3월까지 등록을 해서 시스템 설치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장애인 톨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차량은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운영 예산은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이용해갖고 접수해갖고 운영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저희 그 단체는 양국 모범 운전자 지휘하고 양국 녹색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매년 모범 운전자는 278만 원 하고 녹색은 2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학교 주변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분기 1회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해서 사회 보조금 하든 지원 관리하고 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 표시판 승강장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된 거는 수시로 설치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대실합니다. 저희 군에는 그 공영주차장이 노예 45, 도상 3 해갖고 48교세 1287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양국은 노인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72면이 매우 일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운영 실적은 해서 보면은 이병 관련 무료 주차장을 2개 사단에 14,000매를 출연했고 주차요금은 1억 500만 원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노인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도 하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건축물 부설차장 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축된 건축물 부설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용도 해준 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요거를 4월달에 정기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어떤 법적 강령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단속 구간은 그냥 28개 구간이 거리 목역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5명이고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얄체 불법 주차, 진출 인도라든가 인도하는 거를 집중 단속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저 근처 주변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체중 구간 편방향 주정차 운행입니다. 요 대상지는 1개소가 되겠는데, 중심 내 송중리 갈비에서 양지발소 노래방 구간이 380m가 되겠습니다. 2주 단위로 해서 격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지금 자동차 저희권에 등록된 게 11,989대가 되고 작년 체납은 358건에 5,3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태료를 강력 인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안내를 문자라든가 엽서로 하고 올 1회시 그다음에 우편물 방송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금년에는 전담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 버스 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대상 업체는 현대운수가 되겠고 사업비는 금년도 7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 계상을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재정 지원 연구 용역을 4월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 그 지원 대상은 총 91대인데 버스 13대, 택시 40대, 화물자동차 3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 되겠고 2001년 에너지 세제협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매월을 하면서 관리에도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고대리 전원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전원마을이 조성이 다 되고 맨 이쪽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면적이 2,800평방미터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녹지하고 주차장, 벤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용역을 해서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이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관련 문서 보존 기간 경과가 되고 또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담당자 인사 이동했을 때 어떤 필지에 대한 공사 이력 부재로 해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과거까지 올라가서 이력을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공사 이력 조회, 거기에는 토지별 공사 이력 관리, 사업명, 사업자 비관 등을 넣고 토지 사용 정보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 4월까지 구축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해갖고 사업하는 부서에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양구군 전체가 활용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송우리 73번 지런에 조성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7억이 소요가 됐고 지금까지 5회 분양을 했는데 7피지만 지금 분양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금년서부터는 이제 분양 조건을 완화를 해서 우리가 실시할 예정인데 때는 관내로만 했는데 이번엔 관내까지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좀 같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금년도 당초 예산에 40억이 반영됐습니다. 선지조사를 완료를 10월까지 했고 금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사업은 2월 10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14건에 대해서 군시행이 119건, 면시행 95건 해서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또 급한 거는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기에 빨리 착공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분야 사업입니다. 여기는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18년부터 21년 4년차 사업이 되겠고 대상지는 용아리 1원 460m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가지 전선지수화,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14억 820만 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를 보면은 시가지 전선 지수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 시작이라면 지난 12월 6일 날 착수 보고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요 사업의 어제도 우리가 강원도 주간에서 5개 시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의견하고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갖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자부담이 있는데 요거는 자부담을 잘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습경 개발 사업입니다. 춘천 철도건설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92.5km고 2조 992억 원이고 25년까지 일단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도 있었고 속초에서도 겨울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되게 뜨거운 감정을 부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7월 8일 국가재정 사업으로 되면서 지금 한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 사업이 그 속초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 평가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미시령 터널 하부 800m 아래다 해서 그 지나가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환경 파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분부들여갖고 그 청간정 쪽으로 들어가서 고성 쪽으로 완전히 돌려갖고 한 20km가 더 그 기존 노선보다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최대 한 5천억까지 지금 늘어나는 걸 환경부가 이제 이렇게 보완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의 그 20%가 증액이 되면 예타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어떤 그 속초라든가 우리 그 같은 시군이 협력을 해서 다만 도에서도 지금 올렸던 안을 다시 한번 또 올린다고 얘기하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어제 저희 그 계장님하고 주무관이 그 속초 그 걸기대를 갔다 왔는데, 그것은 아마 대단하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요한 조치를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씩 좀 하나하나 해갖고 지금 하나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원님들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희망택시 조건을 좀 많이 완화를 시켜 놓은 것 같은데, 10가구에서 10명 이상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네, 희망택시 운영 및 그 지원에 대한 조례 보면은 이제 교통 약자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연령 제한이 없다면은 사실 10명으로 이상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던 것은 이런 희망택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보편 타당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입니다. 여객 운수 종사자 전신 안마하기 지원이 있는데 이거 600만 원, 뭐 사업비는 크진 않지만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지원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50조로 나와 있고, 이게 아마 한 5, 6년 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 다 노후가 돼서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한 교체를 건데, 한다. 이분들이 이제 또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한 사람이 가서 매냥 차 시간이 없으면 1시간도 하니까 1,000원씩을 이렇게 받아서 해서 적립을 해서도 장학금도 내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운영 수익금으로. 예. 예.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 제7조에 보면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요. 네. 23쪽에 승강장 교체를 10곳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160만 원 단위당 한 16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당초 예산이 1억 6천 해갖고 10개소가 반영이 돼 있어요. 10개소가 교체가 되고 신규 설치가 9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고 2018년도 했다는 얘기죠. 그 휴게소는. 예, 실전.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신규 설치는 지금 지금 예정은 10개를 목표로 10개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음면에 전수조사가 지금 나가 있는데,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 갖고 더 필요하다면은 아까 취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하는 거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승강장 신설을 요청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건을 들고 그냥 비를 맞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고충 좀 생각하셔가지고 신설을 희망하는 마을 승강장은 꼭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노교통지도 차량 교체 관련돼서
교통지도 차량의 도색이 꼭 경찰 순찰차하고 같아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글쎄, 그건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 외형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예. 양구에 맞게끔 또 시각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 양구스러운 랩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좀 더 나간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형태의 그 순찰차면은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사업량이 미적인 거 보면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된 게 없고 아마 올해 1월 중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거 이렇게 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참, 한 40몇 호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다시 손본다는 것도 참 행정적인 어떤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요번엔 좀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할 거고, 특히나 거기가 이 건축주하고 임대주하고 좀 이견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가 내가 보면 70% 정도가 건축주고, 그 건축에서 사업하는 그냥 임대자가 상당히 되는데 여기도 좀 주의 깊게 좀 관심 있게 좀 의견 조율을 좀 해주셔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교통 불편 지역 우리 희망 택시에 대해서 우리 신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혜택을 보면 그냥 공이 좀 봐야 되는데 이게 10가구, 5가구, 1가구 이게 참 좀 문제 있는 어떤 그런 같아요. 그죠? 이웃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걸 10가구니 이거 참 아주 이게 이 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하셔서 작년도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 쓰셨다 그러죠 이거. 예. 예. 근데 지금 예산도 한 1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좀 어떤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굳이 그렇게 10가구, 5가구 따지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외버스 환경개선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안에 대합실이라고 칭하는 거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일단 거기도 그쪽에 테러 방지 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공용적인 건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시설을 더하기 위해서 좀 자부담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지금 30%가 있어요? 예, 예. 여기 지금 1억 5천이 자부담 여기 3천만 원. 계상이 된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계산되어 있네. 예. 그 다음에 에코라이프 조성 사업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은 끝났고, 이 8차 분양 공고까지 했는데, 지금 7필지, 7필지는 팔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갔다는 거고. 예, 예. 24필지 중에서. 네. 자, 근데 우리가 참가 자격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관내 거주자로 전입 가족수 2인 이상 장기 복무 쭉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 국비를 따올 때 이런 식의 조건으로 받아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예, 요 사업 취지가 일단 에코라이프 타운이 이제 관내보다도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국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이제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좀 그거를 완화해서 지금 이제 8차 분양 공고도 끝났고 이제 한번 이제 2월 중에 해서 완화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네,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국비를 따왔다 그러면 뭐, 그 내용이, 국비 내용이 준용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어떤 게 발생되냐면요. 분양을 쭉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우리 지역 사람도 된다라고 하면, 앞쪽에 쭉 데는 다 이 분양하는 사람과 있고, 저 뒤에 산 밑에 다 야구 사람이니까 살아요. 이거 참 딱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건은 앞으로도 이거 좀 큰 문제라고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데 국비를 갖고 올 때 꼭 이렇게 단서조항을 탁탁 달아 갖고 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배제되죠. 그리고 인구 늘리기를 자꾸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진다. 수요자는 얼마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조금 난 집으로 밀려갑니다. 이 주택이. 그죠? 근데 우리는 집을 지으면 여기 살 사람만 생각을 하고 집을 짓고 이게 몇 평짜리인지 걱정을 하는데 원래 집이라는 거는 생계에 맞게 생업 수준에 맞게 집이 밀려간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빈 집이 인구 늘리는 그 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이 머리에도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여기 이사 오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시설을 집을 져놓으면 거기에 맞게 생활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여분에 대한 빈집에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와서 살게끔 되는 것도 인구 늘리기인데 꼭 새로 진 집에 몇 명이 와 사는 것만 갖고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조례가 평화지역 발전과에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되는 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 역시도 이 태양광이 난해하게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제하에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300m라고 하는 도로에서 하는데 도로법에 따른 거 고속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 여기는 지금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농어촌 기본도로 정비법 4조 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300m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한 10년 넘게 전에 63개 노선에 한 270km를 지정해 놨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이 법에 따라서 정비법에 따라 지정할 뿐이지 이걸로 이 지정 고시된 걸로 국비를 따오는 건 아니고 군비로 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양구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농어촌 정비도로를 하자라고 하면 기 결정 고시된 도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한테 가서 협의를 합니다. 언론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 고시된 사항의 법령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산정해놓은 270km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직선거리가 300m가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다. 이 조건은 이건 진짜 완전 엄청난 이 규제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수정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이 조례 관련한 담당자께서 본의원하고 좀 찾아오셔서 좀 협의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 거리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거는 미관이나 경관을 저해하는 내용으로다가 300m라고 결정했는데 산 넘어 있고 골짜기 밑에 들어가 있고 산을 넘어가는 것도 300m로 치면 난 도대체가 이거 너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자, 이거는 타지 사람이 양구 와서 개발행위를 해서 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이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타지 사람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견제나 이런 뜻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국민이다. 자, 또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이것도 좀 단서조항에 300m 이내나 도로에서 유관 관측이 되지 아니한 곳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도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해당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서울 서운 아무 개가 하든가 괜찮아요.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뒷집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건 못합니까? 근데 이게 보면 참 이게 무슨 맛 나와요 이게. 그렇잖아. 이게 이런 건 아주 정근대적인 조례라고 이게 해당 전체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해야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기재하는 자체도 내가 보면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이거. 다시 얘기지만, 양구 사람, 고향 사람들이 할 때 얘기입니다.
자, 뒷집 아저씨가 나랑 감정 안 좋으면 이거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인허가 내준 사람 좀 유두리 있게 인허가를 받으러 오면 그게 뭐 동네든 타지 사람이든 자, 동네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은 허가를 내줘야 되나? 동네에 민원이 발생돼서 좀 그 지역적으로 혼란이 오면 저희가 허가를 못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내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안 하면 허가를 못 내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안 내줘요 그러면 저쪽 안 받은 놈은 그냥 가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내주면 주민들은 왜 우리하고 동의 없이 내주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뻐끄럽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요 사업이 정말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그 에너지라고 신에너지라고 장려하는 사업이고 실제 또 지자체에서 보면은 어떤 환경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돼갖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철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땅을 보면은 그 산 밑에 하면서 농경지로 좀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농지로서의 어떤 그 수확보다는 그쪽을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팔랑리, 굴량리 쪽에는 양지가 바르고 햇빛이 많이 들어서 거기 아마 양구군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되는데 너무 또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사실 농민 소득이라든가 지역주민 소득이 있으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같은 규제라는 게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을 좀 종교를 짓자면 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양구에다 대단위를 만들어 놓고 양구 오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내가 오늘 전기가 얼마 생산돼 다 파악되는 세상이니까 이런 거는 아주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강력해야죠. 그러나 연재 드신 분이 곡식도 잘 안 되는데 햇볕은 좋아서 거기다가 태양광이나 설치해서 그저 뭐 연금 받듯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고 이런 거는 참 이게 이런 법 때문에 앞에 있는 전자의 어떤 폐해적인 법 때문에 이런 순기능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걸로 좀 기술적인 방법으로 좀 타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헌으로 고시해 놓으니까 일선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아주 뭐 어떻게 운신의 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재를 해버리면 거꾸로 우리의 순기능이 침해를 당하니까 이걸 좀 조례 개정을 좀 어떻게 좀 잘해서 이 거리나 이런 걸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00m인데 산 넘어 있는 300m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표로해서 한번 회의가 끝나고 명절이 좀 지나면 좀 과장님께서 이 담당하고 있는 저 담당 계장을 좀 보내서 좀 본의원하고 좀 심도 있는 의견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이제 개정하고 이런 거는 시군의 어떤 경우를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와 거의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보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군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아가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딴 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게 여지껏 제가 10몇 년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8번째나 9번째로 만드는 게 관례예요. 우리 관례가. 선발적으로 만드는 게 한 번도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다 18개 지금 보고 8번째, 9번째 만드는 게 한 80%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여타 지역의 어떤 조례보다도 우리도 좀 우리끼리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좀 선봉적인 기준이 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라 의원입니다. 그 19쪽이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나 운수업체를 공부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9페이지 말씀. 네, 예, 19페이지. 19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구암리, 대월, 석현리 일원하고 이 희망택시 구역인 뭐 구암리, 대월 이쪽이 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어차피 마을 공동체가 공문을 안 하게 되면 운수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현대운수한테 줘야 되는데 희망택시 구역을 저희가 보면은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택시를 하루에 시간당 뭐 한 대씩 보내서 보면 이쪽 지역이 구암리나 대월이나 석현리 저 외부 지역이 그다지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장날이라든가 특이한 날 외에는 그 어르신들이 장에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마을 버스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희망택시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택시 업계도 좀 뭐 힘들다 그러는데, 왜냐면 저희 생각은 이제 굳이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한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의향 좀. 예, 그래서 여기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이렇게 내놨지만은 지금 저 박기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버스라든가 택시가 하는 데에서 어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어떤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하는 거 확정된 거는 수도 있지만 뭐 다시 나중에 또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한번 귀담아 듣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그 버스 노 승강장 교체 사업 신철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설이 안 되면은 그 신설 안 되는 지역은 그 비바람, 뭐 강풍, 폭우를 피할 수 있는 비닐막 제거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어르신들 장문 나가실 때 추위에 안 떠시고 바람에 바람 안 맞으시게끔 좀 철저히 계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다녀보니까 이 3면이 다 오픈된 건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면이 다 오픈된 이런 승강장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 계셔도 비가 오면 비를 대부분 다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닐막을 좀 치우셔가지고 저거 하시든가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해서 신설이 안 될 경우는 좀 그렇게 좀 해서 저희 어르신들 버스 타시는데 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36쪽의 그 에코 라이프 사업에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주택단지 앞쪽에 보면 그 이렇게 동산이 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소나무도 있고 은사시나무도 있고 그 독채 집 한 채가 있고 오른쪽에 들어가서 그 앞쪽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기서 봤을 때 앞이 안 보여요. 앞에 은사시나무가 차 있어서 광고 있는 데 그런 거 좀 은사시나무는 제가 해주셔가지고 그 이런데 와 보신 분들이 경관이 좀 앞이 보여야지 너무 안 보셔가지고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37쪽의 소규모 주민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3월 달부터 하신다 했는데 이거 발주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4월 중에는 거의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농업은 시기를 놓치면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발주가 돼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금 설계가 2월 1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쪽에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에서 이 테마거리 조성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서부터 용역 중에 있어갖고 이제 아마 1월이나 2월 주에 아마 중간 보고가 되는데, 테마거리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공원도 있을 거고 뭐 주차하는 거 여러 가지가 지금 안으로 좀 담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간 보고를 통해서 나오고 하면은 그 다시 의견 주민들하고 또 의견도 보고해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용화 3거리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용화 1, 2기까지? 저 어디냐면 저 시외 버스터미널 거기서부터 저쪽으로는 큰 골목 식당. 네, 거기까지 하고 또 용화 상거리에서는 영광교회 그 이쪽까지 그래서 460m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요, 저희 생각에는 그 버스터미널부터 신병교육대까지 가는 구간, 왜냐면 저희가 그 면회계라든가 그 차를 안 오신 분들은 터미널에서 신병교육대까지 걸어가십니다. 한 2.5km 걸어가시는데 그 주위에 경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 인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걸어가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인사동 같은 데 가면 테마길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화리 터미널에서 신변교대까지 가는 거리, 그다음에 용화리에서 31년대 들어간 이런 부분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 뭐 양구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구린과 연계된 이런 뭐 테마를 좀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박수관 미술관 여기 보면 양구 읍내 보면 벽체에다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펜스, 뭐 담벼락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그런 거를 군정반까지 연계되고 우리는 군인들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런 뜻에 포함된 뭔가 좀 이렇게 그분들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삼거리 이런만 하시면 그건 사업하시는 분들만 이주로 하시는 거고요. 거의 이제 건물주 분들하고도 좀 많은 마찰이 있을 거고, 이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삼거리 리모델링, 뭐 실내를 깨끗하게 해주고 벽체를 깨끗하게 해주고 간판을 바꿔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거기 와서 밥을 먹고 놀이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저희가 여기 한반도 섬에 자주 나가보는데요. 거기 군인 장병들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오는데 차를 세워놓고 갈 데가 없어서 차 안에서 부모하고 얘기만 하고 있다가 한 바퀴 걸어오고 이제 이런 경우를 자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뭐 부모님 손잡고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가. 이 돈이 막대하게 48억이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테마가리를 꼭 한정만 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다가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계획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병용도 있고 31년대 있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1차 착수 보고할 때 그런 얘기는 이미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전선지중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저희가 앉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지금 뭐 면 단위 준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계획 이제 20년이 지나서 폐지 입장에 왔지만 지금 뭐 공원 지역이나 주차장 지역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 자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유재산은 지금 묶여져 있는 부분이 한 20년 동안 돼서 개인들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 지금 도시계획 자체도 지금 신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요번에 이게 심의하실 때 좀 아예 폐지를 해버려서 개인들의 피해를 안 가게끔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1페이지 도시 및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 정비하는데 네. 거기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공원이나 주차장 지금 뭐 인구가 많이 뭐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은 동면 임당리 그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동면 임당 1, 2 같은 경우 LPG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마을 자체에도 재포장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이 LPG망 선정이 된 다음 후 지금 4월로 잡고 계신데 그 후에 한번 추진을 해주시는 것도 예산 낭비, 혈세 낭비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확인해봐갖고 연계가 된다면은 그거 같이 예, 추진하도록 전략사업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예, 협의 예. 후에 한번 추진해 예,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공사가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보상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추진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외지에 계신 분들은 협의를 잘 안 해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 집행을 하셔서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포기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서 이제 공람을 시키고 의견 청취받고 해서 중토위에다가 사업을 인정받고 그래서 사업 신정이 되면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서 보상계획하고 나중에 이제 수용하는 거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 조치 예, 행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좀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여기 23쪽에 버스 승강장
네, 요거 뭐 다른 동료 의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터미널 앞에 보니까 그 바람을 피해 가세요, 추위를 피해 가세요 그랬던가요? 그 비닐로 해서 이렇게 예, 했는데 예, 너무 이 문구가 참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물론 시내는 이제 활용도가 많기는 하겠지만 이 면단이나 이런 외부 지역으로 나가면서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바람 불고 황량하고 이런 데가 그런 쪽인데 그런 쪽도 겨울에는 비닐로 해서 그렇게라도 예, 해가면서 그렇게 따뜻한 문구로 뭐 추위를 피해 가세요. 이런 거를 면단위까지도 조금 더 예, 확대해서 그 오히려 그 버스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면단위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그런 좀 따뜻함을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요 사업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버스 승강장과는 우리가 하지만은 재난부서 안전과실과 했는데 거기가 협의해서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더 많이 면 쪽에 많이 필요한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네, 겨울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설치했다가 예, 예. 뭐 제거하더라도 그 문구를 보고서 참 따뜻하고 누가 생각을 했는지 참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던준 의원입니다. 20쪽에 버스 단일화 요금 아주 이용객들이 아주 갈망하던 건데 아주 멀리 계신 분들은 진짜 양구 한번 오려면 버스비가 5,000원 왕복 10,000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아주 잘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요거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본 의원도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요게 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그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하에 이제 추진이 된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요게 그 사실 운영 주체가 이제 뭐 마을교통체 운수업체가 있는데 사실 현대운수에서는 여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가 어차피 또 재정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좀 추진하는데도 저희도 여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갖고 사실 좀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게 국도비 따올 때 약간 좀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역으로 왜 양구를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억지로 받아온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관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버스는 아니지만 택시 업계 어떤 이거로 인해서 어떤 그런 수익도 열악한데 더 열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일단 지금 잘 된 데가 경기 양평인데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따져갖고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존의 업체에다가 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간 추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게 국도비에 반하지 않는다면 양구군에 있는 봉사단체나 이런데 차량 지정을 해서 마을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차량 지원은 아니고 다들 차들이 있으시니까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거기에 시간이 안 맞는 거는 또 희망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럼 국도비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차를 사서 또 이게 예산 낭비가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갖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셔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7개가 16쪽인데요. 7개 지금 추진을 하다가 5곳이 지금 공사 중지가 돼가지고
보상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종호텔 그 뒤쪽만 보더라도 지금 다 철거가 되고 한 가구 때문에 지금 철거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냥 존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동의가 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다 보상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 일부 헐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상협의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 시설물이 너무 보기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화재 위험성도 무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상협의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보상을 해서 나중에 보상하는 그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게 행정에서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 발전과 서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 건축과 서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성 부동산 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섭 세주소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조근묵 건축 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 제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1,969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 문자 서비스 안내 및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목을 변경 정리하고 공공용지의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지적공부 정리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가치를 향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주소 지적정보 분야로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와 건물정보 통합 시스템 등록을 갱신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을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규 부여, 공원 등 사물주소 신규 부여 사전 준비 및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와 정비 및 홍보로 세주소 인지도 향상과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부동산 종합공부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대비해서
공부 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하겠습니다. 북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양굽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의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정확한 위치 파악과 굴착, 시공 등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고 앞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및 LPG 관로 시설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국비 9천만 원과 군비 6천만 원으로서 전산화 사업자 선정 및 지하시설물 관로 이취 측량 및 사업 시행으로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상가용 간판 등의 도로명 주소 표기로 시인성 제고입니다. 상가 건물 등의 개업 및 업종 변경으로 인한 우회 광고물 제작 및 정비 시 간판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여 우편물 수령이 편리하고 건물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신규 간판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시 협의하여 표기를 추진하고 관내 우회 광고물 업체 새 주소 변기를 협조 의뢰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우회 광고물 간판에 새 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평화지역 공간 영상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공간 영상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미비한 평화지역의 수치 지형도 등 공간 영상 정보를 확대 구축하여 통일시대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 결정 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항공 촬영 불가 지역이 많으므로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으로 접경지역 25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 완료된 준공 도면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취합 제출하면 현지 측량과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무상 취득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건축 분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계도를 통한 불법 건축행위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기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건축물은 준공 3개월 후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중이용 시설 등 정기 안전 점검 대상 건축물 정비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 분야로 농촌 주거환경 및 불량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동을 예정으로 융자금은 최대 2억 원이고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20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속창고 등 미관 저해 건물 위주로 10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불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5개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계획이며 5개 광고물 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임차급여 대상 가구에 대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 14만 6천 원에서 26만 7천 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수선 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세 가구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16-2017년 혼인해서 지원한 가구와 2018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접수 상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 노후 불량 방치 간판 철거 정비 사업입니다. 폐업이나 이전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노후 불량 광고물에 대한 무상 철거를 실시하여 불량 간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해소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20개소를 예정으로 추경에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간판 상태 및 현장 확인과 동의서 진구 후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신규 노후 간판 설치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과 간판 정비 구역에 신규 노후 간판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며 관내 신규 및 노후 간판 설치 업소당 설치 비용의 50%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급 상리 124-1번지 신축 소방서 부지 뒤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체로 100세대의 소형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LH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20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 제조사 분야로서 15번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은 2019년도에 양급 죽공리와 남면 용화리, 해안면 현리의 3개지구 823필지가 확정되고 국비예산 1억 1천만 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좌표번환 사업입니다.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4,582필지 중 91.5%인 74,184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남면 도물이 398필지를 좌표 변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여쭙게요. 우리 마을공동 LH 한국토지공사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저소득계층, 노인,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안정,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업 방법에서 우리가 평범한 그런 아파트 사업을 보면 이제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이게 어떤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전자에 나열됐던 얘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군만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떤 시공을 하는 사업을 하는 토지공사에서 이걸 모를 텐데 그래서 건물을 다 지구 준공이 되면 이런 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이나 조건을 우리의 그 지적건축가에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행위를 하고 가는 건지 거기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협약서를 이제 체결을 해봐야지 정확한 내용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 대상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노인, 사회, 초년생 이런 이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아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양도 그쪽에서 한다. 예. 조건은 우리가 주고. 조건은 이제 협약서 저, 체결할 때 예, 어떤 할 때, 이제 예, 대상자를 이제 입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국민 80% 영구 20%라고 하는 것은 영구라는 것은 그 임대주택으로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영구 임대는 이제 기간이 이제 길죠. 국민 임대는 이제 보통 뭐 20년까지. 아니, 영구라는 거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은 걸 영구라고 뜻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제 뜻은 그런데 아. 한 40년 뭐 이렇게까지 할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특정인이 예, 예. 한 사람이 예.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고. 이런 거가 참 나중에라도 선별할 때 좀 머리 아프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저소득계층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그래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돼야 될 텐데 정부나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나 주는 뭐 이런 영세민 그런 지원금 같은 거 받아서 사실 만한 분도 사실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럼 여기 지금 국민주택 80%라는 것도 우리가 조건을 제시합니까? 뭐 계약기가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준용되는 뭐 2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라든가 이런 게 준용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뭐 5년씩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의미대로 좀 주택 임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말의 여지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국민 임대도 기간이 아마 일반 임대보다는 엄청 깁니다. 이게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20년 범위 안에서 뭐 10년을 할지 이제 협약을 체결해봐야 알겠고. 그 들어가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최대한도로 이제 입주 조건 이런 거는 협약서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던 우리 영세민 아파트, 서민 아파트라고 했는데 네. 사실 사업을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서민이 들어갔냐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분양 과정에서 네. 예, 좀 그런 거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지만 나중에 또 사업 잘 끝내놓고 그런 또 이런 또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매뉴얼을 잘 정하고 그 기준을 맞춰서 분양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그런 게 좀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네, 박근혜입니다. 저희 노 불량 간판 철거 정비 사업이요. 이게 네. 관에서 설치한 노 간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한 걸 다 50%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양국 군에서 한 건요? 군에서 한 건 어차피 다 군에서 다시 이게 해야 왜냐면 이제 되겠죠. 예. 광치 검문소 위에 휴게소 자리에 있어요. 예, 예. 가보면 오른쪽에 큰 입간 간판이 있고 좌측에 휴양간 입구라고 표시된 간판이 있는데 그게 다 노화돼서 바람만 불면 언제 넘어갈지 모를 정도로 밑이 다 사갔습니다. 철이. 네. 이제 이런 것도 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요? 예, 그것도 군에 있는 것도 확인해서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자리는 입간판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거기에 좀 다 낡아서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게 경우도 있고요. 좌측에 있는 거는 휴양림 들어간다 입구 표시인데 밑이 다 사가서 한 3분의 2가 사갔습니다. 간판이. 예, 그리고 서 있는데 그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건 설치 부서를 확인해갖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 건축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선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미현 안전관리 담당입니다. 홍상기 방제관리 담당입니다. 김춘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신문섭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최선덕 기반정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일반 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과 6쪽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범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은 소멸성 1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으로 보험비는 군민 1인당 1,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 후 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무령 현수거 가설공사입니다. 월명리에서 상미령 1위 서구를 연결하는 현수교 350m와 접속도로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8억 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림지구 침수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정림리 166-18번지 1원에 부지 정비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이번 달까지 2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우작지구 양지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접속도로와 부도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직곡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양급상리 직곡천 일원에 재해위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보성 민원을 해결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구 소방서 신축 사업입니다. 양급 상리의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청리 무쇠점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남면 청리 무쇠점교 40m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만대천 둔정교 재가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둔정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제설장비와 제설단을 운영하여 제설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양급 정림교에서 남면 가오장리
서천 6.4km 구간을 2021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19%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0억 원으로 호안 정비 2km와 야천교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서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입니다. 동면 임당에서 서천 팔랑리까지 서천 3.8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4년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2.3%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부대 시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중옥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6천만 원입니다. 양국 상리 불장골천과 하리 국골천 1.7km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송청리 가창천 1.75km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유수소통 주작물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조사 설계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죽곡리 군도 6호선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안우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수입천 송현 5mm 지역과 동면 팔랑리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송현 팔랑리 구간은 6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5mm 구간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연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양국은 일원에 12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45억 1,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계획대로 추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미리 남면 윤호골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기가문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구 남면 방산면 36개리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문화운동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5쪽의 참고자료 19년도 국가 및 도시행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건설과 서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상무령 현수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교량 위치가? 위치는 그 월명 낚시터에서 서호 쪽으로 건너가는 현재 그 뱃길 출발 지점에서 최고 좁은 곳입니다. 350m입니다. 네, 한 그 월명 낚시터에서 한 600m 정도 내려와서 아마 거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도로의 시점부가 지금 어쨌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같은 레벨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지금 월병 낚시터 그 바로 앞입니다. 앞에서 이제 배 입구인데 그거는 그 물 차는 높이하고 지금 설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측량 중인데 그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현재 있는 지방도에서 약간 내려가서 그냥 예. 건너가게 된다. 예, 이- 그렇습니다. 그 지방도 높이만큼은 안 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형하고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만수위로 봤을 때, 예, 높이가. 한 30m 되나? 한 30m? 설계, 지금 현재 물 담수 만수위에서 한 5m 정도 위에 그 하려고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네. 설계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현수교로 넣게 되면 이게 350m라고 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양쪽에 그 주탑을 양쪽에다 세워놓으면 지금 본의원 생각으로 한 200m 이상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삐약 없이 갈 텐데 지금 이게 이 사업비 998억 갖고 간다 그러면은 인도로 갑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현재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은 현수교입니다. 네, 그 인도 뭐 아무것도 못 땡기고 거기 바람이 셀 텐데 그거 과장님 그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나 그 바람 불면 놀아서 그 아주 위험할 텐데. 지금은 뭐 국내에 현수교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높이서 바람이 강풍이 불어도 사람이 걸어서 가다가 흔들리거나 이런 예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뭐 1톤 차례도 좀 물건을 싣고 건너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면 이 금액 갖고는 사업은 안 되겠죠. 저도 그렇죠. 의원님 같은 생각이지만은 그 현수교지만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차량이 다니면은 아무래도 그 재료가 콘크리트가 되고 하면 안전성에 바람이나 이런 안전성에도 좀 확보가 되고 예산은 더 들겠지만 이제 걱정거리가 국비를 한 78억 받아오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쨌든 군비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걱정이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만약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원하는 것이나 또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량의 안전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설계대로 좀 교량을 놓겠다라고 하시면 추정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을 추진해 봐야 네. 알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한 20억 정도 부담이 있는데 군 부담이 그래서 한 60억 정도 부담이 갈 거라든가 50억 정도 부담이 갈 거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사업은 용역 끝나고 하면은 지금 현재 측량은 작년 12월에 발주돼서 측량 중에 있고 용역 업체를 이달 중에 지금 경리계 계약을 해야 한 상태입니다. 시공 발주는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올 연말에도? 설계가 완료되면 10월 달에 완료되면 이제 연말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 2회 추경 때 되면은 가시적으로 그 예산 소요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회 추경 때 되면. 예, 하여간 뭐 어쨌든 군비 부담은 좀 각오를 하더라도 어쨌든 진짜 엄청나게 오랜 수건 사업을 하니만큼 좀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 혹시 우리 한강수계 발전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한수원 쪽에서도 이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상대적으로 좀 노력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쪽하고 좀 연결 좀 해서라도 국비반대 좀 우리 군 예산이 좀 투입되는데 좀 부담이 들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의원입니다. 저희 8페이지에 국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거기 뭐 익사 사망에 이게 참 네, 근데 나중에 12번 보시면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에 대해서 10만 원. 이거 유괴를 한 사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괴 당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이게 일당을 준다 그랬는데 인질 일당인데 있고 인질이 한 명을 잡으면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이? 예, 인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에게 돈을 10만 원씩 주겠다. 야, 이거 참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1일당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제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서천 정림지구 재예방 사업 그게 이제 양구 정림부터 남면 가오장리까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야촌이 제가 뭐 교량을 제 가서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회전 교차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들어가고 교량은 뭐 그다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회전 교차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근에? 지금 그 홍천국도하고 그거는 우리 교량하고 하는 거는 그 지금 그 업체하고 해서 그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예, 그 양진마을에서 넘어오시는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렇게 신호등을 받고 넘어오시는데 이게 회전교차가 되면서 교량이 가설돼서 올라오면은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차가 타는 걸 돌아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사람들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예.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천 정비가 6.4km인데요. 저희 보면 이제 전석 붙임, 호환 블록을 싸시는데 저희가 남면 쌍문터널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전석을 그 자전거도로 쪽에다 쫙 진열을 해놓으셨더라고. 반대편에는 이제 그쪽은 이제 어떤 거로 싸실 겁니까? 아, 그럼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석 같은 거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먼저 우선 설치하시고 이쪽에 안 보이는 지역은 다른 걸로 설치해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야천리 재가설 하시는 것도 주위가 지금 상당히 엉망입니다. 보면 이제 갈대 숲에다가 모래 차 있고 뭐 이렇게 아카시 나무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양구를 들으신 분들이 광지 터널 등에서 야천리 심리 대기하고서 보시는 게 볼 게 없어요. 뭐 아름다운 풍경이 한 개도 없고 좀 뭐 갈대 숲, 뭐 어지러진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많이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하천을 정비하신데도 지역 주민들이 좀 타막길을 걷듯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국제 좀 홍보 좀 많이 좀 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한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을 소득 증대 및 생활 기반 조성 사업 중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시는지? 이건 마을에서 사업을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혹시 땅 매입은 안 되죠? 땅. 그 마을에서만의 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저기 마을 소득 증대 및 생활 기반 조성인데 땅을 이게 나오는 금액을 뭐 한 2,500에다가 넣으면 한 3년 이렇게 해서 한 7,500, 1억 정도 만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 단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은 마을 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그 전기료 부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 생각해서 보시면 마을 소득 증대에도 큰 이바지가 되는데 굳이 농기계라든가 뭐 울타리 이제 그런 걸로 딱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마을 소득 증대보다는 임대량이 생겨서 그다지 뭐 크게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자금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해서 그 토지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지금 그 서천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천리에서부터 서천 이제 양구까지요. 예, 그 지금 공사를 하는 이 외곽도로변, 자동차 전용 도로변, 예, 거기에는
이 정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경석 이 돌 쌓고 이런 거를 정비를 참 잘하고 있는데 반대편 강 반대편 쪽이에요. 거기 쪽으로는 전혀 지금 그 어떤 조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야촌 그 건너가는 다리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그냥 풀만 무성하고 이렇게 미관상 볼 때 좀 너무 삭막한 그쪽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외곽도로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오히려 그쪽 편을 더 많이 보는, 시각적으로 많이 보는 방향입니다. 예, 그쪽을 이렇게 공사하시면서 기억은 나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예. 작년도에 이제 발주해가지고 예. 그 양지교 위에까지 해서 6.4km를 202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그 구간 중에서 지금 정림리 송천교까지 우선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쪽 부분도 전체적인 걸 한번 설계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되어 있나요? 아니죠?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 반대편까지도. 네. 예. 그쪽이 그 미관상 또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가 다니면서 보면은 좀 조경석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다 개나리꽃이나 진달래꽃 이런 것도 좀 피는 계절에는 보는 시각적으로도 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설계서를 이제 보고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임경렬 의원입니다. 국민안전보험도 가입해 주시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양구에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농어촌공사 저수지도 관리 자체도 군에서 하고 계시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CCTV 이런 부분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CCTV 관련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본연이 아는 바로는 지금 저수지가 있는데 CCTV 이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재난관리, 익사사고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저수지 부분에 CCTV 안 된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국민안전보험도 가입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익사사고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비 차원과 홍수기에 또 거기 밑에 재난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수기 조절 면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농촌공사가 협의하셔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약소교하고 정리교는 하천 준설이 됐는데요. 지금 그 밑으로 정리교서부터 그 가오장리까지는 지금 준설이 본 의원님이 서천 준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이 지금 들어가 계시나요? 올해 그 21페이지 하천 현안 사업으로 지금 예, 예. 올해 지금 그 계획 중에 있는데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이제 갈 때나 이런 게 너무 사토가 퇴적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홍수기에 물이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밭으로 이게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양구군의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